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빠는 어렵게 생계를 책임지며 저를 돌보셨죠.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친구들과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갔다가 술자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고 그날 밤 바로 모텔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남자와 연락하면서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곳도 다르고 서로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몸이 좀 아팠고 배가 조금씩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2줄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날 남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냐? 중절 수술해라. 난 책임 못 진다. 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아빠가 눈치챘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죠. 그러자 아빠는 남자에게 연락해 우리 딸 책임져 결혼해 아니면 이 일로 평생 상처 입은 만큼 보상을 해 약정 썼어 그렇지 않으면 중절 수술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약속을 했습니다.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만약 결혼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 그렇게 약정서를 작성했고 저는 믿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그 남자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약정서는 너희 아빠가 협박해서 쓴 거니까 무효다. 라고 하더니 연락을 끊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약정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약속한 3억 원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임신 중절을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받았는데 상대 남자가 지키지 않았어요.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직 젊고 한 20살 정도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다 또 수술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니까 이제 사연자분이 상대 남자와 약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겠다는 약정인데 이거를 약혼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약혼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약혼은 그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임신 사실과 결혼 계획의 양가에 알리고 뭐 신혼집이나 예식장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행동 등을 하였다면 이는 서로에게 장래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것이므로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사안에서는 그 사연자분과 그 남자분의 첫 만남 이후에 실은 몇 번 보지 않으신 것 같고요. 네. 두 분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사연자분 부친이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사연자분과 그 남자분이 쌍방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굳이 임신 중절 수술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 결혼해주겠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이런 진실한 합의가 있다고는 좀 보기는 어려워서 네. 약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약혼이 성립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쪽이 써준 약정서는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약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네, 그 약정서에 이제 위약벌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자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사연자분 아빠가 무서워서 무효다라고 그러게요.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해악에 대한 고지라는 거는 그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법 질서에 위배된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에 달성하는 수단이 부적정한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약정서를 작성해 이제 주는 걸 보니까 임신 중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은 강박의 해약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배된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 남자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해서 그 약정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그거는 이제 강박으로 취소할 수는 있고요. 보훈 사안에서는 그런 사정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박에 대한 취소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연자분이 그 남자 측에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정서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약정서에 써 있는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이거 그럼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3억 원을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손해배상 예정이냐 미약벌이냐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네네.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봐야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그 손해배상 예정은 이제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주는 것으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 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그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은 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위약벌은 이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걸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입니다. 그래서 이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그 금액을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본 사안은 그 약정서에 손해배상 외에 또 추가로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법 제398조 사항에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기도 있고 또 심리적인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사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적정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3억 원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 남자 측이 이제 임신을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은 잘못입니다. 근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3억 원의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 해도 이제 법원에서 통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 뭐 3천, 5천 이내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감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약혼이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정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금 상대방은 강박 때문에 썼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폭행이나 강금 같은 위법한 강박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3억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으로 봐서 좀 감액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피자 가게가 배달 앱에 팁 2,000원을 내지 않으면 소스만 제공하겠다라고 안내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가게는 배달 앱에 필수 선택 메뉴란을 만들었습니다. 잘 먹을게요 2,000원과 안 먹을게요 0원 두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피자를 주문하려면 팁 명목에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처된 배달 앱 화면이 공유가 되자 해당 가게는 피자 주세요를 2,000원으로 클릭 시 피자 소스만 제공을 0원으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선 리뷰를 쓰면 9,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를 주고 리뷰를 거부하면 5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본사 측은 이미 가맹 계약이 끝난 매장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개인 매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매장이 본사 메뉴와 비슷한 이름을 계속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라고 하며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별도로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정당한 거래, 소비자와 가맹 봉사 모두 지켜야 할 기본이겠죠.